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습 겸 이렇게 선생님이 그 수학 1 강의실에 보면은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설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를 복습해 나가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프라인 구조는 여러분이 학교에 개학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학교를 오면 다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요 강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자기주도학습 자료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30번까지 있죠. 요거를 진행을 할 건데 하루에 이거를 다 푸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4차시까지, 3차시에서 4차시까지 나눈 다음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 그 이론까지 조금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같은 거를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앞에 배웠던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복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복소수의 덧셈입니다. 이건 어떻게 배웠냐면, 자, a 더하기 bi가 있고요. c 플러스 di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라 했냐?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더하고요. 그리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하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답을 내볼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0 빼기 3i라고 합시다. 0 마이너스 3i라고. 그럼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i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해결되죠.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2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에다가 b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죠.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요거랑 더하면 되겠네요. 3x제곱이죠. 요거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5x고요. 플러스 3. 그러면 3 마이너스 5, 3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답이 1번인가요? 네, 1번이네요. 부호 조심해서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정리와 관련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은 몫과 나머지 형식으로 나타내줘야겠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요. 더하기 나머지가 생길 건데 1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차 이하, 즉 상수항만 생기겠죠. 그거가 뭐 나머지 r 이렇게 있는데 나누어 떨어지고 싶답니다. 그럼 얘가 0이 돼야죠. 즉 이렇게 돼야죠. 식이.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우리는 qx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주면 좋겠다 하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을 합니다. 왜? 0 곱하기 뭐 모르는 게 곱해져봤자 0이니까. 그럼 1 하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8은 1 대입하니까 0. 그럼 a 마이너스 7은 0. a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바로 나와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요거 해가지고 기본적인 요 식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 다항식의 덧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다항식의 덧셈은 개수에 맞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요거에 대한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정식 2차 방정식이 ax제곱.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이 0이면요. 중근을 가진다, 그렇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실근을 가지고 싶답니다. 허근이 아니면 실근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야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를 구하세요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복습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천천히 지금 설명까지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별식이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 판별식 할 건데 일단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4x제곱 4ax 더하기 a제곱은 0이다, 맞죠? 그러면 아까처럼 정리를 해볼게요. 5x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인가요? 4a 더하기 4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는 0이다, 맞죠? 그럼 판별식을 쓸 건데 좀 식이 복잡하다, 그렇죠? 그래서 2를 뺄 겁니다. 왜? 두 번째 판별식을 쓰고 싶어서 2a 더하기 2에다가 x a제곱 더하기 4는 0이죠.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니까 2a 플러스 2 전체 제곱, 즉 이거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죠. 계산해볼까요? 4a 제곱 8a 4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20 하면 요거 빼지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답니다. 근데 얘를 보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를 묶어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a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지죠.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데 이거를 만족하고 싶답니다.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0이 돼버리면 되죠. 즉 A가 4가 돼버리면 이 자체가 0이 돼서 이걸 만족해요. 근데 예를 들어 5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절대 성립 안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답은 4, 이런 식으로. 자, 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a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찾냐? 선생님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요거 x 플러스 b, b가 뭔지 모르니까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돼버리겠죠. 즉 x가 마이너스 4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a가 0이 됩니다. 왜? 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이니까 따라서 a가 나오죠. 4라고. 그러면 이거 다시 대입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b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바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4라고 해서 b가 1이라고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이 두 개가 곱해져서 상수항은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죠. 즉 4b가 무조건 상수항입니다. 근데 좌변의 상수항은 4네요.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써도 되고 이렇게 상수항 비교를 통해서 바로 답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a가 4고 b가 1이니까 답은 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인수분해를 했네요. 인수분해, 전형적인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있고 이게 복잡하다, 맞죠? 이거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볼게요. 이 뒤에는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2를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또 나와요.
마이너스 15는 15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자, 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둘 겁니다. 그럼 얘 위에 건 어떻게 되냐.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가 되죠. 얘는 인수분해 하기가 쉽죠. 어떻게 됩니까? 5, 3 플러스 마이너스, 즉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t가 뭐라고 아까 선생님이 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죠. 자, 요거랑 저 a, b, c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a는 마이너스 1, b는 5, c는 마이너스 3. 순서가 바뀌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더하면 1이네요. 답은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색종이의 넓이가 k 곱하기 a 플러스 3이랍니다. 그때 k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색칠된 부위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안의 넓이를 빼면 되겠다, 그쵸? 네, 그러면 a 플러스 6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12a 더하기 36입니다. 근데 이게 k의 a 더하기 3이래요. 그러면 12를 묶읍시다. a 더하기 3 나오니까 k가 바로 나오네요. 12. 이런 식으로. 자, 8번 문제입니다. 요거도 인수분해 문제처럼 생겼죠. 근데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합차공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요렇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스킬이 필요한 문제죠. 한번 적어볼게요. 4 플러스.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은 자, 여기 과정은 플러스인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차 공식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1을 곱할 거예요. 1을 곱하나 마나 어차피 상관없죠. 맞죠? 여러분 이거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1을 곱해도 어차피 그대로죠. 근데 1을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합차 공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4-3이라고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 되죠. 다시 쓰면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뒤에 건 그대로 3의 제곱 4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합차해보니까 또 합차가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되냐? 4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이고요. 4의 4제곱 뒤에 건 그대로겠죠. 또 합차가 되죠. 이 두 개. 이렇게. 맞죠? 그러면 나왔네요. A가 얼마?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을 곱하는 이 아이디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 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직접 대입하기에는 너무 식이 길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 xy로 묶어볼게요. x 플러스 y 더하기 x 플러스 y가 있네요.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왜? x 플러스 y가 공통이고요. 앞에 건 x, y 있고 뒤에 건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것만 대입하면 되는데 자, x 더하기 y는 저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루트 3이죠. x, y는 합차 공식 쓰니까 3 빼기 2인가요? 1이네요. 대입하면 끝나네요. 그러면 얘는 2루트 3 곱하기 2가 되니까 즉 4루트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4번이죠. 10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답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x축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죠. 즉 실근이 두 개를 가지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진도 나가면서 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나니까 두 개 만난다.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의 판별식, 즉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문제가 끝나죠. 판별식 써봅시다. d는 b제곱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4k 넘기고 4k가 25보다 작으면 되니까 k는 4분의 25보다 작으면 된대요. 맞죠? 이때 자연수 k의 최대값이랍니다. 얘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4, 6, 24니까 6점 얼마니까 제일 큰 자연수는 얼마? 6이겠네요. 네. 11번입니다. 다항식이 있고 나머지를 물어보네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5는 식을 쭉 쓰는 겁니다. x를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5랍니다. 그러면 qx가 뭔지 모르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맞죠? x에다가 2를 대입해야죠. 2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여기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더하기 2a 플러스 5는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0이죠. 그러면 5 날라가고 2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a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로. 맞죠? 그럼 다시 쓰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뭐 구하라 했냐면 Q1을 구하랍니다. Q1. X에다가 1을 대입해야겠네요.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1 빼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Q1 더하기 5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Q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은 마이너스 Q1 플러스 5니까 Q1은 3을 변으로 넘깁시다. 5 빼기 3, 2가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다항식의 연산,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3점이 더 좋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힌트가 뭐냐면 이렇게 줬네요.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건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이 공식으로 외워두고 있어야 할 공식입니다. 또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요거는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죠. 맞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전체 세제곱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둬야죠. 근데 지금 요게 바로 나와 있네요. 14는 8 마이너스 3xy 곱하기 2 즉 8 마이너스 6xy가 나와요. xy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기면 6xy는 8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6이죠. xy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 공식만 외워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에 아주 유용할 겁니다. 대입만 해볼게요.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 더하기 2가 되죠. 답은 6 해서 답이 3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복소수의 계산, 복소수의 연산이다. 그쵸? 지금 여기에다가 알파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대입하고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대입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조금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하려고 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인데 자, 이건 어떻게 배웠냐? 분모를 유리화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그럼 여기다가는 켤레 1 마이너스 i가 곱해지고 위에도 1 마이너스 i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합차 공식이죠. 1 마이너스 i 제곱분의 얘는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복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 2분의 이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베타도 해보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인데
얘는 켤레 1 플러스 i를 곱해야죠. 대신에 여기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거를 합창공식을 쓰면 1 마이너스 i 제곱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플러스 i 제곱이죠. 바로 바꿔버렸네요.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2분의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사라지겠고 2i가 돼서 즉 i, 베타는 i였어요. 이렇게 알파, 베타가 간단한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고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i, 베타가 i였으니까 물어보는 건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합차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i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즉 1 마이너스 4i 제곱이죠. 근데 계속하지만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는이죠. 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5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4번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오면은 아주 자주 접할 문제입니다. 글이 길어요. 근데 글이 길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이 긴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숨은 그림 찾기 문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글자를 보고 비슷한 글자가 있으면 그대로 따오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실린더에 담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공식 한 개가 나왔어요. 뭐 수학에서 식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액체의 높이요 했는데 위에 보면 액체의 높이가 있어요. 맞죠? 액체 밀도 했는데 위에도 밀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무게에 대한 뭐 압력 얘기했는데 위에도 압력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입만 해주는 거죠. 자, 해볼게요. A에 담긴 높이는 B에 담긴 높이의 15배랍니다. 그럼 일단 높이를 H라 썼고요. 밀도를 람다라 썼네요. 압력을 P라 썼고요. 그러면 A, B 지금 구분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자, A의 높이를 HA라고 합시다. 얘는 B의 몇 배입니까? 15배니까 15HB가 되겠다. 맞죠? 소문자 B로 쓸게요. 그 다음 밀도도 한번 해볼게요. A의 밀도니까 람다 A는 B의 5분의 3이랍니다. 그럼 5분의 3 람다 B가 되겠죠. 이때 뭐 구해라 했냐? PB분의 PA를 구하래요. 자, P가 뭔데? 봤더니 여기 식이 있습니다. PB는 그러면 람다 B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상수입니다.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H는 HB겠죠. 맞죠? PA는 또 그대로 쓰는 겁니다. 람다 A, G는 뭐 그대로고 H는 HA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방금 했었죠. HA가 요거고 람다 A가 요거고. 그러면 대입해볼게요. 람다 B 곱하기 G 곱하기 HB분의. 자, 람다 A는 15 아니죠 5분의 3이죠. 5분의 3 람다 B G 15 HB가 되겠죠. 약분되네요. 날라가고 G 날라가고 HB 날라가고.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5분의 3 곱하기 15가 되니까 답은 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글이 길다고 여러분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틀려요. 근데 이건 틀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글자에 맞춰서 대입해서 꼭 맞추기를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또 뭐 직육면체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AG 요걸 줬네요. 요거가 루트 13이랍니다. 그리고 건널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변 길이를 하나씩 줍시다. 요걸 A, 요걸 B, 높이를 C라 할까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운 바로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죠. 네, 근데 이게 얼마라 했냐? 루트 13이래요. 그러면 힌트로 주는 건 이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3일 때 건널비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건널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거는 같죠? 두 개입니다. 또 요 면이랑 저기 DHGC랑 같죠? BFGC, AEHD랑 또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씩 총 6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널비는 AB, AC, BC를 물어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힌트 한 개 더 있네요. 모서리 길이 합이 20이랍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A가 총 하나, 둘, 셋, 넷, 4개, B도 4개, C도 4개. 그러면 4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겠네요. 얘랑 얘를 주고 얘를 물어봤으니 바로 공식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죠. 해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2에다가 AB, BC, CA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죠. 25는 요거는 13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널비가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럼 건널비 바로 구했어요. 세모는 10이다. 그래서 얘는 10이다.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 이 건널비, 넓이, 이 대각선의 길이 정도는 지금 공부를 해 놓아야 합니다. 알겠죠? 요것만 설명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AG가 루트 13인 이유에 대해서. 왜 요건지. 자, 일단은 이 AEFB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죠. 이건 뭡니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맞죠? 근데 지금 이 대각선 X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이게 A구나. 요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이게 지금 B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이것도 피타고라스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서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은 일단 외워두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